먼저 새로운 지식을 학습합니다. 그리고 학습한 다음 날 한 번, 그리고 일주일 뒤에 한 번, 그리고 2주 뒤에 한 번, 또 마지막으로 1개월 뒤에 한 번 이렇게 복습하면 됩니다. 그 이상의 복습은 오히려 필요가 없습니다. 아이가 공부를 잘하게 하는 방법은 딱 두 가지입니다. 공부하고자 하는 의욕을 높이거나 또는 공부법을 제대로 알고 있어야 하는 거죠. 의욕을 향상시키는 것이 사실 공부법보다도 더 어려울 수 있는데요. 오늘은 효율적인 아이의 공부법을 위해 정말 중요한 뇌의 이해를 해보려고 합니다. 말 그대로 효율적인 뇌 사용인데요. 시간을 무조건 많이 들인다고 또 잠을 안 자고 공부만 한다고 공부를 절대 잘할 수 없습니다. 오늘 영상과 그리고 다음 영상의 두 편에 걸쳐서 뇌를 10배로 활성화시켜서 성과를 낼 수 있는 명확한 방법을 소개해 드릴 테니 두 편 모두 꼭 시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이에게 공부하면서 그냥 외우지만 말고 제발 이해를 좀 해 라고 말을 많이 하죠. 우리 역시 아이에게 공부를 시키면서 어떤 방법으로 시키는 것이 맞는지 이해를 하고 시켜야 효과적인데요. 그 해답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자, 바로 이건 기억을 관장하는 해마라는 녀석입니다.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는 일단 이 녀석의 역할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달려 있는데요. 보시는 것은 전두엽 부분, 그리고 이건 측두엽, 그리고 마지막 장면은 두정엽입니다. 해마는 어디 있냐면요. 이 측두엽 부분에 있어요. 그 뇌의 측두엽에 1cm 그리고 너비 한 5cm 정도로 양쪽에 이렇게 두 개가 있습니다. 이 해마는 뇌로 들어온 정보를 단기간 일단 저장을 하고 그리고 해당 정보를 대뇌피질로 보내서 장기 저장을 시키거나 또는 삭제시켜버리는 역할을 합니다. 이제 굉장히 쉽게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이 책 최적의 공부 내에서 20년간 뇌과학을 연구하고 또 해마에 대한 부분로 박사를 받은 도쿄대학교 약학과 교수이자 뇌과학 분야 권위자인 이케가야 유지 박사는 이렇게 쉽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해마는 문지기 역할을 하는데요. 그 아이가 공부를 해요. 그러면 이제 지식 정보가 이렇게 들어오겠죠. 그럼 해마가 이 정보를 이렇게 보다가 대뇌피질로 보낼 건지 말 건지 결정을 하는 역할을 합니다. 대뇌피질로 보내야만 장기 저장이 되니까 아이가 나중에 시험을 하거나 다른 것들을 할 때 이제 이용을 하게 되겠죠. 이때의 해마의 기준이 뭐냐면 신기하게도 이 지식 정보나 어떤 정보들이 들어왔을 때 이게 그 삶에 꼭 필요한가 아닌가, 생존에 대한 문제인가 아닌가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길을 가다가 차가 와요. 그러면 잘 살펴보고 피해야죠. 이건 굉장히 중요한 정보잖아요. 삶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 정보이기 때문에 해마가 장기로 저장을 합니다. 나머지는 기본적으로 해마는 필요 없는 지식이라고 여기고 최대한 빨리 잊어버리도록 설계가 되어 있다고 해요. 그러면 학습 정보들을 해마에게 이제 무사 통과시켜서 대뇌피질로 보내야만 대부분 이제 그 지식이 살아남고 아이가 공부를 잘한다 말을 듣게 되는 건데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똑똑하다, 천재 같다 또는 공부를 잘한다 하는 아이들은 어떻게 이 대뇌피질로 많은 정보를 살아남게 보냈을까요? 이 친구들은 해마를 잘 속이는 사기꾼이 되었기 때문이라고 해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마를 속일 수 있는지 또 학습 효율을 최대한 높일 수 있는지 세 가지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 첫 번째는 효과적인 복습법이 기억을 오래 하게 합니다. 뇌는 끈질기게 이제 반복적으로 계속 들어오는 정보는 이 정보는 그래도 필요한 정보인가 보다 라고 착각을 하고 대뇌피질로 보내게 된다고 해요. 그래서 학습이 결국은 반복 훈련이 돼야 하는 이유인 거죠. 그럼 효과적으로 반복하는 방법, 바로 복습법을 알려드릴 텐데요. 먼저 새로운 지식을 학습합니다. 그리고 학습한 다음 날 한 번, 그리고 일주일 뒤에 한 번, 그리고 2주 뒤에 한 번, 또 마지막으로 1개월 뒤에 한 번 이렇게 복습하면 됩니다. 그 이상의 복습은 오히려 필요가 없습니다. 딱 이 주기로 복습을 하면 확실히 기억 효과를 최적화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복습에서 중요한 법칙이 있는데요. 그 한 참고서를 결정했어요. 그러면 그것을 몇 번이고 복습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합니다. 뇌는 신기하게 같은 대상에서만 복습 효과를 보인다고 해요. 그래서 다양한 참고서를 넣고 새로운 대상을 계속 바꾸기보다는 하나의 참고서로 여러 번 반복하는 것이 장기 기억에 훨씬 도움이 됩니다.
자, 두 번째는 수면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수면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수면 전에 학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험 전에 잘 자야 시험 잘 본다 이런 말들을 하잖아요. 뇌과학 측면으로도 이건 맞는 말인데요. 해마는 꿈을 꾸는 동안에도 굉장히 왕성하게 움직이고 잠을 자야만 복습을 수행하고 또 자는 동안 정보를 제대로 저장하게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정답률이 공부 후보다 수면을 한 다음 날 아침에 급격히 향상이 됩니다. 그래서 자기 전에 한 공부가 오래 남는데요. 하루 시간대별 최적의 공부 계획표는 아침에 연상 같은 문제를 풀고 그리고 낮잠 전에 암기 과목을 하고 그리고 저녁 먹기 전 수학 같은 논리력이 필요한 과목을 하면 좋습니다. 잠들기 한두 시간 전에 이제 뇌에게는 기억의 황금 시간대가 되는데요. 잊지 말고 이 시간에 적극적으로 좀 활용을 해서 일일 학습표에 반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세 번째는요. 학습 전이 현상을 활용하라는 것입니다. 뇌는 좀 신기하게도 한 분야의 이해 방법을 터득하고 나면 다른 분야 이해를 쉽게 합니다. 즉, 응용력을 갖게 되는 건데요. 한 과목을 잘 습득하면 다른 것을 학습하는 기반 능력을 몸에 갖추게 됩니다. 이것이 학습 전이 현상인데요. 학습 수준이 높으면 높을수록 이 현상은 더 크게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아이가 가장 자신 있고 관심 있는 과목 하나를 일단 집중적으로 공부해서 숙달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더 좋은 방법입니다. 물론 시험 기간에는 어쩔 수 없지만 평상시 공부는 한 과목에 가능한 많은 시간을 할애해 보면 좋습니다. 누구에게도 지지 않을 자신 있는 과목을 만들면 다른 과목들을 잘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보다 훨씬 뇌과학적 측면에서도 효과적이라는 건데요. 여기에는 학습 전이 효과뿐만 아니라 정서적인 사실 안정감까지 더해지면서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뇌는 이 세세한 지식들의 파편들을 잘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공부를 하든지 큰 흐름, 우리가 맥락을 좀 이해하라 이런 말 하잖아요. 큰 그림을 먼저 이해하고 그 다음에 세부 정보들이 들어가야 합니다. 즉, 세계사를 공부한다면 세계사 흐름을 전체적으로 한번 이해를 하고 각 세부의 주요 사건들을 이해하는 그런 형태가 돼야 한다는 것이죠. 자, 사실 뇌에 대한 이해는 굉장히 방대하고 지속적으로 연구되고 있는 부분이긴 한데요. 당장 아이 학습에 적용할 수 있는 중요한 부분들을 발췌해서 한번 소개해 봤습니다. 저도 사실 깨달음이 많았는데요. 특히 막연하게 저희는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 학습을 좀 몰입해서 해왔는데 그게 1시간 정도 후에 수면을 통해서 기억이 잘 되는 시간대라니 계속 열심히 실천해 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최적의 공부 내 공부 잘하는 7가지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